남북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달콤살벌 토크쇼.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우리는 곧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한에서는 설날이 되면 떡국도 나눠 먹고 어른들께 세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죠. 오늘은 북한에서의 설맞이 풍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새해가 되면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해돋이, 일출 보러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정동진에 갔다 왔습니다. 오, 저도 정동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거기 일출이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희망찬 새 더불어서 정동진의 새 아침은 참 남달리 또 위글리도 참 가슴이 또 뭉클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이게 자부심과 또 공지감 또 신신감을 또 벅차오르는 이게 아침이더라고요. 참 정동진은 참 굉장히 멋진 곳이더라고요. 그럼 혹시 다른 분들은 특별히 해맞이 하신 분들 계신가요? 올해는 해맞이는 안 했고요. 저희는 송년회를 오. 북한 말로 하면 막년회죠. 저희도 막년회라는 말 쓰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언니랑 같이 두 분이서요? 아니 집에서 가족들이 네. 가까운 데 사니까 이웃해서 살다 너무 보니까 좋았겠다. 와인 한 잔 곁들여 가지고 24년 잘 보내자고 또 단합회 겸 막년회를 했죠. 어떠셨어요? 막년회 겸 단합회 해보신 소감이? 너무 좋았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과 지난 한 해를 좀 괴로웠던 한 해라 할까? 또 새로운 한 해였고, 그걸 지나보내는 그런 시간이 너무 감회가 새로웠어요. 저는 아마 이 동네 떠나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은혜를 보내는구나 하는 막년이라는 걸. 네, 이쪽은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음력설 돼야 하거든요. 네, 회사는 음력설 전 돼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신년 막년에는 저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즐거웠다 할까? 솔직히 너무 고마웠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남한에는 뭐 동해, 정동진이나 남해 이렇게 일출 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맞이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인데 우리 북한에도 특별한 해맞이 명소 있을까요? 해맞이 명소다 하면 북한이 이름 자체가 조선이 아닙니까? 예, 그 조선이란 뜻이 아침에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라고 해서 아침조에 빛날 선을 써서 조선이잖아요. 네. 그게 우리 한반도의 이름이었다가 지금은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어디라 할 것 없이 다 명소예요. 바닷가가 있으면. 특히 우리 회장님께서 사시는 칠보산은 더 할 나위 없이 명소고 일출을 바로 딱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살던 곳은 바다가 멀리 있는 곳이에요. 바다를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려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의 그 삶이 일출을 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해 우리는 일출을 보러 저는 대마도에도 한번 가봤고 예, 작년에는 저 부산의 다대포 쪽에 가서 일출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린 곳에서 일출을 맞이하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한 해 소망을 기원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북한의 삶은 그런 것을 느낄 만큼 삶이 그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지난 한 해를 잘 보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남한에서는 1월 1일,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 보통 음력 1월 1일을 구정
우리는 그날을 설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과 설을 세는 게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북한은 신정을 더 기본 명절로 세요. 그럼 저희 1월 1일, 네, 양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을 그 명절로 세서 3일 휴무가 있고 1일부터 3일까지 휴무가 있고 네. 설에 모든 그 뭐 가까운 이웃끼리 유동하는 그거 있지. 음력설에는 하루 휴무.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도 있었어요. 우리 있을 때. 북한에서 가장 좋은 명절에는 뭐가 있냐면요. 며칠 쉬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저희도 그래요. 네. 근데 3일을 쉬냐, 하루를 쉬냐에 따라서 그 명절에 우리가 그 느끼는 체감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주는 선물이 있어요. 네. 뭐 사탕 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학생들한테는 뭐 예전에는 2월 16일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생길 때 뭐 단가루 같은 거 좀 주고 하지만은 설 같을 때 우리가 또 뭐 과자 뭐 500g 뭐 사탕 500g 뭐 기름 1인당 뭐 100g 200g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마 명절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아마 이번에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저도 후일이죠. 새해 달력을 받으면 언제 빨간 달이 있나 이거부터 체크하는데 올해는 1월에 이미 설 연휴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감사하게도 대체 공휴를 해주셔가지고 이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도 3일 정도의 연휴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제일 큰 명절이니까 이럴 때 특별하게 하는 풍습 뭐가 있을까요? 뭐 북한의 지금 말씀과 같이 신정을 주로 유지를 해가지고 그 설을 명절을 이렇게 좀 많이 좀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양한 이게 오락이라는 게 이게 겨울에 이게 얼음 강판에서 이게 팽이놀이 그런 거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여길 말하면 이게 우리는 스케이트 얼음 강판에서 그쵸. 스케이트 이게 행사를 한다든가 또 이런 다양하게 뭐 이렇게 그 하는데 남북한의 문화와 뭐 거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추석보다 설날을 조금 더 기대를 했던 이유가 설날에는 우리 새해다 보니까 친척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항상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컸었는데 우리 북한에도 혹시 인사를 드리는 뭐 풍습이나 우리 남한의 세배 이런 풍습이 있나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술병을 술병이요? 그 오. 북한식으로 말하면 집에서 그 북한은 공장에서 나오는 술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는 그 개인집들에서 술을 고아서 누룩을 띄어가지고 술을 고아서 그 술을 사서 한 병씩 들고 다니면서 그 한 병으로 온 동네를 다 인사를 하러 다니고 그래 한 잔 부어 올리고 새해 만수무강하십시오 인사를 하고 어른들께요? 어른들이나 아니면 그 스승들 찾아와서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예절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는 설이게 되면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제일 먼저 그 안방에 그 김일성 부자의 그 초상화를 모셔놓고 있었어요. 살았어요. 저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드라마에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들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새해 말씀강하십시오. 그 인사를 들으는 게 첫 일가였어요. 혹시 저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인사드리는 멘트도 다 똑같은가요? 네, 거의 그게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자라면서 그게 받는 교육이거든요. 네, 그 도록이라고 있는데 또 도록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벽 자체가 김일성 일가의 사진들로 전면이 다 돼 있고 중앙에는 모형도 있고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인사를 해야 되는 예법과 이런 것들이 거의 한마디로 그냥 법 문구처럼 딱딱딱딱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모두 세뇌되고 그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새해
인사를 하기 전에 그 부모님한테 인사하기 전에 초상화에 인사드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가 4명이었는데 초롱초롱 서가지고 두 손 이렇게 딱 들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뭐 새해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그 인사를 드리는 게 우리는 예법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배를 드리면 사실 어린이들 마음에서는 인사를 드리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세뱃돈이었거든요. 저희는 꽤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항상 엄마가 맡아줄게, 엄마가 저금해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좀 태반이었는데 북한에서도 세뱃돈 문화가 있나요? 네, 우리 어릴 때는 했어요. 그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는 우리 집에서는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아침에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엄마가 떡을 이렇게 담아주거든. 그러면 요거는 강수인의 집에 가라. 그 집에 할머니 제일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할머니 만수무강 하세요 하고 하십시오. 거기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 절을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설되면 그때는 그래도 한복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조그만 한복을 해가지고 주머니 달고 가면 할머니가 주머니 땡겨서 거기다 돈 넣는 것도 우리가 몰랐죠. 땡겨서 거기다 이렇게 돈을 넣어주시더라고. 그래야 뭐 그때 돈을로 뭐 50원, 1원 이러면 많은 돈이죠. 꿈 입다마시 살 때인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 가서 인사드리고 또 집을 또 달아오면 왜 빨리 돌아야 돼요. 온 집안 다 돌자고 온 동네를 다 돌자면 그때는 나는 촌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또 접시에다가 있지 그 닦아가지고는 또 떡을 요래 담아주면 또 누구네 집에 가라 하면 또 걸어가서 또 인사드리고 빨리빨리 온 동네 한 6집 5집 정도 그때는 바쁘셨겠네. 노인들이 네,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그래 뛰어갔다 인사하고 그래 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는 엄마 꼬지 이거 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새해 인사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좀 보편적인데 혹시 이거 말고 북한만의 특별한 인사가 있나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 이렇게. 보면은 대개 보면은 김일성 일가한테 만수무강 하십시오 말을 되게 쓰고 우리끼리는 그냥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아니고 아니야. 새해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 할머니들한테는 말이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어릴 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쓰는 것 소리가 같아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예, 예. 그럼 저희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거든요. 이게 새해를 보내면서 내가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설 음식을 먹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요리가 해야 되는 게 일거리다 보니까 이게 맛있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다려지는 음식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새해에 특별히 먹는 북한 음식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월 30일이면 이게 무군의 마지막이거든요. 0시에 하면 집에서 이게 제가 이게 결혼하기 전에 네. 누나들 같이 있으면 그 찰떡에 뭐 그다음에 잎살 가서 가루 내서 떡하고 음식하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3일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많이 장만하더라고. 네. 다양하게 이게 뭐 나물 무침도 하고 고기도 굽고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는 저희 기억에는 이게 북한에서 이게 설이 되면 가장 이것만 먹으면 굉장히 한 해를 또 나이 한 살 먹어도 가볍게 건강하고 무탈하게 넘어간 찰떡이다 해가지고 북한에서 찰떡을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사실 이북에서 이 찰떡을 진짜 이게 흔치 많이 못 먹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북한에서는 설날에 조랭이 떡국을 먹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 집집마다 문화가 다른 건지 뭐 떡국 대신에 만둣국을 먹는 집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평양 만두는 남한에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어복쟁반? 이게 설 음식인가요? 그게 평양이나 네. 뭐 이런 식당을 중심으로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말이고 일반 사람들은 먹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찹쌀을 1kg를 사서 떡을 쳐먹기도 힘든 삶이고 그건 잘 사는 사람도 힘든 네. 거고 떡가루를 내는 것도 이 집이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인지를 알려면 그 명절에 떡가루를 몇 사발을 가지고 와서 떡가루를 내냐에 따라서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이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어복쟁반을 먹고 조랭이 떡을 먹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찹쌀떡을 쳐서 먹는 집이 떡매질 소리가 나는 집이 가장 잘 사는 집이고 그 다음에는 떡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족이 모여가지고 떡을 예쁘게 만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절편, 중편, 송편 이걸 다 하는 집이 또 잘 사는 집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명절마다 잔치집마다 빠질 수 없는 콩나물이 중요한 건 거예요. 콩나물이요? 네, 오, 네. 콩나물을 길러요.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집에서 시루에다가 콩나물 네, 시루에다가 네, 네. 길러가지고 그거를 데쳐가지고 그걸 무쳐서 먹고 그 다음에 감자 반찬을 만들고 감자를 잘게 채쳐서 감자 그 채 반찬을 네, 네. 만들어 먹는 게 그게 우리 명절에는 빠질 수 없는 오. 반찬들이었어요. 거의 집집마다 있는 반찬은 진짜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말만 감자. 들어도 사실 군침이 도는데 콩나물 뭐 감자 너무 맛있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북한 음식이 궁금해가지고. 근데 북한 음식을 만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속담이 유래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북한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유래된 말이긴 하겠지만 꽁 대신 닭. 네. 그렇지. 이거를 조금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옛날에 양반들은 그 꽁육수를 쓰고 그 국수 냉면을. 위에다가 그 꽁고기를 이렇게 묻혀서 올려놓는 게 여기서 그 돼지고기 얇게 썰어서 소고기 네네. 예, 얇게 네. 썰어서 올려놓는 그걸 옛날에는 그 소나 예, 돼지가 그렇게 귀했잖아요. 예, 꽁고기를 썼대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옛날부터 응, 꽁고기를 썼대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꽁도 다 없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국가에서 꽁이 그 보동물이거든요. 그 막 잡아서 막 보이는데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네. 그러다 나니까 그 뒤에 쓰는 것이 닭이다. 네, 꽁 대신 닭을 쓴다. 이게 이 재료 대신 이 재료를 그 쓴다. 대체에 쓰는 네. 거지. 이 말을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속담이 이렇게 유래된 것 같은데 그럼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 아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담금주를 선물해 주신다고 했는데 북한만의 특별한 건배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뭐 흔하게 쓰는 말이 뭐 위하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또 N세대, MZ세대 분들은 또 다양한 특별한 줄임말을 써서 건배사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세 분 중에서는 건배사를 제일 많이 외치시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북한에서 하셨던 건배사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예, 건배사는 뭐 이게 기관 기업소에서 특히 부서들마다 이렇게 망연의 행사를 마치고 또 하면서 그걸 자주 하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고 집단주의 그 사상 체제를 돈독하게 뭉쳐진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떤 뭐 유행이라든가 어떤 이게 뭐 이게 덕담을 가지고 건배사 하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당과 수령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에 대한 건배사를 많이 유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사회 체제가 말과 행동, 걸음 하나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가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경색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면 얼른 빨리 우리 남한에서 자유롭게 건배사를 하면서 저는 이것도 배웠어요. 저희가 이렇게 건배하는 거를 북한에서는 잔맞춤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짠. 그죠? 네, 잔끼리 짠. 마주친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북한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딱 표현이 딱 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한번 잔맞춤 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또 바라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남한에서의 설도 물론 기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겠지만 북한에서 보내셨던 설에 대한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김태희 선생님부터 북한에서의 설 추억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나에게는 그 조금 좀 가슴 아픈 추억인데 북한은
그 설날에 그러니까 1월 1일에 제를 지내요. 여기는 구종 전날에 제를 네. 지내고 이런데 우리는 1월 1일에 제를 지내고 이러거든요. 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오빠가 정신분열증이 와서 그 해에 설을 보내야 되는데 1월 1일 설을 보내야 되는데 오빠가 그날에 이게 정신분열증이 탁 도진 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없는 살림에 쌀 한 사발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떡이라고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한 건 거예요. 없는 살림에 떡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설이라는 걸 본인은 기억이 없어. 본인은 이게 설인 걸 몰라. 근데 힘들게 도토리랑 주웠는데 자기를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혹사를 시켜가지고 도토리도 주워오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걸 가지고 너네들끼리만 지금 떡을 해먹는다는 건 거야.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갔어. 나갔는데 그냥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 북한에 설이게 되면 엄청 춥잖아요. 여기도 지금 막 한파, 동파 이렇게 말이 많은데 북한은 엄청 춥단 말이에요. 보통 한 30도 막 이 정도까지 막 하면 너무 추운 우리는 또 제일 북방이에요. 추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리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우리가 이렇게 보온 뭐 단열재를 쓰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 유리를 못 대고 이게 앞뒤로 모두 비닐을 댔어요. 네, 비닐방막을 이게 대가지고 또 그 구멍이 나면 또 깊고 이렇게 했는데 그 비닐을 2벌, 3벌을 했는데 그걸 몽땅 다 도끼로 까부신 건 거야. 창문을 다 까부시고 출입문을 다 까부신 건 거예요. 그 비닐방막 어디 가서 또 얻기도 바쁜데. 얻기도 네, 쉽지 않죠. 또 어디가 얻어와야 그걸 어떻게 그 바대는 또 어디가 얻어오게. 그 출입문을 다 까부셨는데 그 재료를 어디서 얻어올 데가 그러니까요. 없는 건 거예요. 얼마나 서글프던지 아버지가 한쪽에서 잡아주고 내가 그 각자를 옆집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톱질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집은 이게 공구도 또 마땅치 않는 건 거야. 예전에는 그게 다 집이 있었는데 이게 집안이 망가면서 이걸 하나 내다 팔고 2개 내다 팔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구도 톱도 이게 이가 안 맞는 건 거야. 그 톱질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 톱이 나무가 이렇게 쭉 한 건 거야.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이게 허물이 지금 그대로 있어. 이걸 확 썰어버린 건 거야. 맞다. 그런 가능성이 이것도가 많다. 남으셨구나. 이게 이렇게 확 찢어져. 생각만 하셔도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데 눈물도 안 나와. 이걸 붙잡고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설이 즐겁게 느껴지는 설이 기억에 내 지금도 또 다시 돌려보고 해야 없어요. 바삐 살았어요 설도. 참 그때 무슨 생각이 들다냐면요. 우리가 그 북한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겨울에 남조선에서는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오누이가 엄마도 없는데 오누이가 쥐약을 밥 한 그릇 놓고 거기다 쥐약을 버무려 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쥐약을 먹고 그리고 죽으러 나가는데 하얀 눈이 내리더라고. 그 하얀 눈이 내리는데 동생이 그걸 가서 하면서 누나야 저 쌀밥을 한 끼만 배부르게 먹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삶처럼 느껴지는 건 거예요. 그때 그 흐르던 피를 저는 지금 이게 지금 그 흉터가 지금 허물이 다 줄어드는데도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잖아요. 참 저는- 제가 여기 와서는 처음으로 이 말을 그러니까 사실 같다. 설 추억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저는 설 추억 이렇게 떠오르면 어릴 적 사촌들하고 뛰어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추억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가슴 아픈 추억을 들을 거라고는 얘기를 상상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괜히 설 추억을 여쭤봤나 싶은 생각도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잊어서도 안 되고 좀 그래요. 아마 세 분 다 북한의 가족들이 아직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눈물이 너무 나면 안 되니까 지금은 또 한 분만 우리 또 황성옥 선생님께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짧은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그리고 동생 성수가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서 미안해. 그렇지만 어떻게 하게 나 혼자 잘 살자고 온 건 떠나온 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또 뭐 두 나라 정책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너무 낙감만 하지 말고 운명에 대해서 비관만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우리 목숨을 부지해서 얼굴을 보자. 엄마도 건강을 잘 지켜서 너희들 볼 때까지 동생 너 볼 때까지 잘 살아 있을게.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먼저 가지 않고 살아서 보자. 잘 살고 있길 바래. 엄마는 언니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너희들도 꼭 어려운 일 있으면 하늘에 일러 바쳐. 하늘에 호소를 해. 들어주실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남한과 북한의 설맞이 풍경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운 가족들에게 우리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혹시 우리 오태경 선생님도 짧게 가족들께 한마디 하실까요? 비록 부모님들은 이미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형제들이 고향에 계시지만은 기왕에 제가 이게 남쪽에 와서 사는 거나 제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모습도 멋진 더 삶으로 제가 잘 살 테니까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근심도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 한반도 통일이 되겠지. 그때까지 반드시 다 살아계시고 그런 고향에서 함께 정말로 축복의 장으로 또 기쁨의 화해의 장으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서로 간에 자주 연락도 또 연결도 해가지고 안부로 자주 지내길 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막내니까. 사실 제가 우리 김태희 선생님께도 한 말씀 부탁하고 싶은데 아까부터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셔가지고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짧게라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가 친척은 다 돌아가시고, 네, 저 때문에 고생을 하신 친척분들 계셔요. 저를 중국으로 보내고 보이부에 불려가서 참 고생을 하신 우리 그 숙모님께 그리고 우리 삼촌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국에 와서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갚느라고 노력은 했지만은 어떻게 다 충족은 되겠습니까만 해도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그래도 조카 딸이 자유를 찾는 데 일조를 하셨으니까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거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버지와 언니 오빠들이 못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여기서 잘 살아가기를 또 축복해 주시고 저도 북한에 계시는 우리 친척분들께서 또 거기서도 배고픔이 없이 잘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만나서 그때 추억들 그리고 그때 미안한 마음들 또 다 풀면서 함께 또 한번 안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설맞이 풍경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이죠. 허물을 벗고 나아가는 푸른 뱀의 기운처럼 한반도에도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